오늘 대표님께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최혜병 특검법. 저는 5대5로 봅니다. 5대5. 예. 그러니까 좀 높게 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재의결 즉 가결될 가능성이 한 50% 될 것 같다. 네.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분은 5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공개적으로는 5분인데 그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국힘 쪽에서 이제 표단속 전략으로 그 일단 다 나오게 하고 낙천 이런 된 분들 다 오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의석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출석은 해야 되니까 출석을 해야 과반이 출석을 해야 성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석한 분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이게 가결이 되잖아요. 근데 출석을 안 하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가 충분히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그럼 뭐 그 가결이 돼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전원 출석을 하려고 하고 전원 출석해서 전원 그 부결을 던져보려고 하는데 전원 출석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전원 출석을 전제로 했을 때 그 표단속하는 전략을 거기 의석에 앉아가지고 그 재석 버튼을 누르고 재석 나 출석했다 재석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기권을 아니 부에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기권하면 안 되네요. 부에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전자투표로 기명투표냐? 이건 무기명 투표여서. 근데 이게 그 투표 방식이 무기명 전자투표입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여서 이 무기명은 무기명 앉은 자리에서 안 됩니다. 그 본회의장 옆에. 양쪽으로 이제 투표소 투표소가 있거든요. 한 5개씩인가 몇 개는 모르겠는데 대충 양쪽으로 한 5개씩 정도 투표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투표를 해야 그게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앉은 자리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거나 피켓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된다. 따라서 그 투표소 안에서 가를 찍을지 불을 찍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오로지 본인의 판단, 결정. 그래서 그 공개적인 의사 표현을 한 분들 빼고도 적지 않은 숫자가 이게 젊은 군인이 군대 가서 죽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렇게 군인들이 군대 가서 그 전에 없었는데 군대 가서 죽는 일이 자주 생겨요. 아니 21세기 2024년에 훈련병이 군기 훈련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그 최혜병 사건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수색 작전을 지했길래 그 수색 작전하다가 그 물에 빠져서 그 무리한 그 해와서 익사 사고가 발생하게 하고 그리고 뭐 훈련 받다가 군기 훈련 받다가 사망하게 하고 뭐 수류탄 사고로 사망하게 하고 뭐 어떻게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 쪽도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보수의 가치가 이런 이 군인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고 이런 게 이제 보수의 가치인데 그런 보수 정권 하에서 군인들이 이 터무니없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고로 목숨을 계속 잃고 있거든요. 그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사람 처벌하자는 거를 그걸 왜 거부하냐는 거죠.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적지 않은 분이 이거는 찬성표 던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는 안 했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걸로 보고 그런 분들이 누군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기명 투표소 가서 투표하는 무기명 투표 방식이어서 그거는 그 확인이 안 됩니다. 저는 5대5로 봅니다. 그 앞서 이제 잇따라 발생하는 이제 군인들의 사망 사건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신원식 장관 부임 이후에 이런 일들이 좀 연거푸 신원식 장관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 신원식 장관이 사실 절대 국방장관을 맡아서는 안 되는 이게 뭐
태극기 부대 수준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극우 유튜버 수준입니다. 신원식 장관이요. 예. 그래서 그 여기서 일일이 이 얘기하기 참 민망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시간도 없어서 때문에 어쨌든 신원식 장관이 과거 물론 이제 본인은 나중에 이렇게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될지 몰랐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했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 평소에 그 어떤 의식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저급한 그 발언들을 그 유튜브 상에서나 어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그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런 아주 편향된 극우 유튜버 수준의 그런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 국방장관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신원식 장관 빨리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전군 지휘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실제로 뭐 강한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강한 정신력, 숙달된 전투원임을 명심하고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죠. 2024년에 장병 정신 전력 교육과 실전적 교육 훈련을 강화해서 적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는 부대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니까요. 신원식 장관이 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북한이 또 미사일 쐈지 않습니까? 이 남북 관계가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이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쟁 불사라는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전쟁을 물론 이제 전쟁을 억누르는 힘은 강한 군대가 있어야 그 평화가 유지된다는 건 맞아요. 그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데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어떤 그 극우 성향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군부대에서 일련의 사고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좀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 중에 장병들이 잇따라서 이렇게 사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서 빨리 해임을 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 해임 건의, 뭐 해임 건의 뭐 당연히 하고 해임 건의 해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유를 잘 찾아가지고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장관 탄핵을 추진해 봐야죠.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근데 현재 구성이 좀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말씀하시는 분도 많지만 뭐 탄핵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진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조국혁신당 당원들은 3일도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만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판관들의 그 분포, 그 성향 분포를 보면 6명이 그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압도하는 그 탄핵 여론이 조성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장관 탄핵도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탄핵도 헌재에서 그냥 그 기각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신원식 장관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도 그 잇따른 이런 이 군인들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물러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정 안 되면 이제 해임 건의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받아지면 탄핵을 추진해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밟아야 된다. 맞습니다. 민의를 국회가 대변하는. 그게 책무니까. 해야 된다. 이걸 그냥 뭐 수수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오늘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본인의 소신대로 투표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박주민 의원이 뭐 8명 정도를 접촉해서 만나봤더니 그중 4명, 뭐 지금 5명 말고
4명의 의원들이 더 그 찬성할 걸로 보인다. 그러면 도합 9명인데요. 그 전체 1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9에서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것 자체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또 남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적지 않죠. 예. 네. 이제 저는 사실 그 지금 이번에 22대에 예. 지금 21대 의원들이 투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낙선된 분들 면면을 살펴보면 네. 이분들이 찬성표를 던질 만한 분은 별로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지금도 성향상. 공개적으로 이렇게 찬성표 던지겠다는 분 중에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현역이 22대도 의원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낙선은 사실 이렇게 그분들 면면을 저도 다 뜯어봤는데 찬성표를 던질 만한 성향을 가진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몇 명 의원님 보시기에 몇 명 정도가 찬성표 던질 걸로? 낙선 말고 22대에 이어서 의원 하실 분 중에 저는 그분 중에 적지 않은 분이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낙선이 아니고. 낙선자 뭐 55에서 56에서 58 그면 나는 그거 가지고 17명 절대 못 채운다. 못 채운다. 네, 그건 지금 아니고. 22대 당선자. 그렇죠. 22대 당선자 중에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표현 안 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표현하기가 지금 어렵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하기가 어렵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내가 정치적으로 이익 볼 게 없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 가지고는 보수가 괴멸되게 생겼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고 또 예컨대 최재형 같은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받아줘야 그래야 오히려 탄핵을 피한다? 탄핵도 피하고 정부 주도권을 질 수 있다. 안 그러면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사실은 완전히 의제 선점에서 여당이 여당답지가 못해요. 특히 연금 개혁관 보면 누가 여당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밀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부결이 되면 제가 오늘 그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결되고 나면 야 7당, 야 22대 가면 야당 7개 당입니다. 민주, 조국혁신, 그다음에 진보, 그다음에 개혁신당, 그다음에 여기에 사회민주, 기본소득, 새로운 미래 7개 당이거든요. 야 7개 당이 공동 발의를 해서 야 7개 당이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통과시키는 법안을 최혜병 특검법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런 데서 계속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지금 60%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67%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국민 여론이 그 최혜병 그 특검법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계속 밀리죠. 정부 여당이 계속 밀리게 됩니다. 거기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뭐 많을 때가 30이 되는 거고 20% 유지할 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 동력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여권이 그래도 그 어느 정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그런 이렇게 판단하는 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